밤이 되면 더 빛나는 파리. 프랑스에는 2016년에만 8,4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가고, 파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이 빛나는 낭만적인 도시에서 3명의 한국인 셰프가 열심히 일하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여기 유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은 준식이고요. 아, 근데 내가 왜 너랑 존나 나이는 잊어버리고 살아서 잘 모르겠고요. 아, 근데 내가 33인가? 33이야. 이분은 준식 셰프예요. 제 학교 선배죠. 이곳은 어디야? 그는 지금 멘사라는 레스토랑의 셰프입니다. 제가 프랑스 요리를 비스트로 식당에서 처음 접했는데, 멘사 레스토랑은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며 파리에서 트렌드인 비스트로노미의 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좀 몇만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됐죠? 1년. 1년이요? 헤드 셰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식당에서 이제 오픈 식당을 하나 하고 운영하고 그때는 수셰프로 하고서 거기서 셰프가 됐다가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이쪽에는 바로 셰프로 섭외했지. 지금 여기에 있는 레스토랑 메뉴들은 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렇지. 계절 따라서 다 계속 바뀌니까 2주에 한 번 바뀔 때도 있고. 맛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오래 놔두는 경우도 있고. 양고기.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9시 반인데요. 네, 파리의 저녁 시간은 이렇게 늦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래요. 와우. C'est la meilleure mousse au chocolat de toute Paroisse. Vous avez essayé ça ou... Très bon. C'est C'est le bon? meilleur dessert de tout Paris. 맛있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 말고도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 키 되게 큰데 미슐랑 막 도알, 화제 도알 이런 데서 일할 때는 이제 선입견이지. 너 동양인데 네가 뭘 알? 맞아. 그리고 똑같이 걔들하고 해도 왠지 막 나는 되게 못하는 취급하고 알게 모르게 있었던 인종차별들도 있었고 뭐 그랬지. 약간 아무래도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인데 나만 약간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나 그렇다고 막
너무 열심히 해서 셰프한테 막 이렇게 이쁨 받으려고 하면 또 그 무리에서 또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미운 털도 바뀌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힘들었었지. 선입견, 특히 선입견. 외국인이 너 뭘 알겠어.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이제 되게 프렌치 스타일의 비스트로이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게 근데 우리 식당에는 프랑스 사람이 없다는 거지. 굳이 지금 시대에 프랑스 사람만 프렌치 요리를 잘할 수 있고 뭐 굳이 한국 사람만 한국 요리를 잘할 수 있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즘에 셰프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충고는? 그러니까 너무 이 직업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겉만 보고 안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건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제 다른 요리사들도 똑같이 생각할 텐데 요리라는 게 그리고 되게 창의적이기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육체적으로 되게 고된 노동도 해야 되고 노동이 제일 힘든 적인 시간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지금 뭐 고생들 많이 할 텐데 주방에 있으면 근데 되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겉면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안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직업군을 선택할 때 그렇겠지만 좀 잘 한번 생각해보고 화려한 모습 뒤에 있는 그 뒷면도 좀 보고 나서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적합한지 좀 생각을 해보고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너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젊은 셰프들이 너무 창의적인 요리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되게 멋진 접시들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기본이라는 걸 무시하고 가장 진짜 정말 요리에서 중요한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재료랑 그런 진짜 기본 그런 게 없이는 절대 창의적인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냥 그런 말. 진짜 고마워요. 남편도 오늘 만나서 반가워서. 됐어? 이번엔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을 가봅니다. The Kitchen Gallery인데요. 여기 가격을 꼭 참고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눈에 띄는 한 사람. 이름 좀. 최수빈이에요. 몇 살이죠? 27살이요. 한국 나이로. 프랑스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프랑스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2018년 되면 완전 딱 10년. 8년 딱. 그렇구나. 우리 알고 지낸 지 언니 꽤 됐어요. 그래도 나이가 갑자기 느껴지는 순간이 프랑스에서는 내 나이를 모르는데 한국 가면 흠칫흠칫 놀래. 키친 갤러리? 네, 키친 갤러리에서 근무 중? 얼마나 됐지? 지금 거의 일한 거는 한 4년 정도? 키친 갤러리에서는 뭐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식 파트, 이제 엉크레 파트, 셰프트 파티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디저트도 하고 인턴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했죠. 이곳은 퓨전 요리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익숙하면서도 정말 특이한 맛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와사비 아이스크림처럼? 신기하지? 이게 나는 와사비만 난다면 무조건 맛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올 수가 있죠. 보니까 아시아 여자가 수빈 씨밖에 없던데. 뭐 아시아 여자들 중에서 셰프드 파티는 저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많은 주방이고 하니까 조금 아시아 여자가 버티기가 힘들긴 하죠. 네. 여자로서 요리사로 근무하기 제일 힘든 점들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아무래도 외국 애들은 남자애들이고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니까 남자애들에 비해서 체력이 많이 딸리고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부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8년을 살았다 해도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가끔 이제 힘들고 이러면은 그런 게 많고 이제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일도 할 만하고 이제 아시아 여자라서 좀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아, 그래? 네. 어떻게 무시하는데? 그냥 뭐 아시아 여자애들 이렇게 눈 찢으면서 장난치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냥 완전 I don't care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라 하도 습관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좀 많이 받았었고 뭐 야한 농담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 마인드이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저한테는 처음에 이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게 저도 이제 남자친구들 많고 이제 같이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안 냅두죠. 아무래도 인턴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렇게 뭐 왠지 모르겠죠.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셰프가 아시아 음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셰프한테도 그냥 아무래도 저는 아시아 여자이고 뭐 셰프보다 이제 그런 아시아 음식에 더 생활화돼 있고 익숙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끔 저는 셰프한테 이것도 한번 시험해봐요.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써봐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셰프한테는 아마 그것도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프랑스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뭐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싶기는 해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이제 요리 쪽으로 많이 대우도 해주고 물론 힘든 거는 뭐 한국 못지않게 엄청 힘들지만 그냥 일한 만큼 나중에 이제 그런 대우가 있으니까 인정받고 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학생들한테 해준 친구? 정말 말하는 건데 TV에서 그 멋진 모습만 보고 그런 화려한 것만 보고 뛰어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콤플레트먼 디피어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완전 아니 진짜 TV에서 보는 거는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만 보이는데 저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일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거의 안 되고 진짜 뭐 어디 가서 진짜 쪽잠 한 30분 자고 다시 일하고 진짜 그 TV에서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로서 하기는 더 힘들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많으니까 주방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남자보다 세져야 되고 더 독해져야 되고 물론 내가 요리가 좋아서 여기서 일을 하고 시작한 거고 지금 요리하는 거 좋고 행복하지만 그만큼 따라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생활이 없어요. 뭐 따로 누굴 만날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진짜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그 일만 하니까 여자의 길을 버려야 돼요. 일할 때는 진짜 딱 머리 질끈 묶고 그냥 일만 하고 화장도 절대 안 하고 정말 하고 싶고 하면 하는 건데 그만큼 따르는 대가나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자분들한테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나중에 내 레스토랑 차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진짜 독하게 참는 거지 그거 아니면 정말 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멋져 진짜. 나도 아니에요. 레스토랑 열시면은 내가 놀러 올게요. 당연하죠. 언니는 VIP로. 감사합니다. Salut, je m'appelle Pierre Sang Boyer. Mon histoire, c'est que j'ai eu la chance d'être en France il y a 30 ans. Je suis arrivé à l'âge de 7 ans, étant adopté dans une famille française. Et de là, de mon histoire, de l'adoption, je me suis déraciné de Séoul pour m'enraciner en France. 마지막으로 제가 불어를 배웠던 시절에 프랑스 셰프 대회 프로그램에서 뵙고 오픈하자마자 단골이 됐던 곳입니다. 어느새 3번째 가게를 여셨어요.
Potability, so you have the lobster, you have the lobster bisque, some sweety flavor like vanilla, and just for the freshness you have the Brussels sprout just with the white vinegar, celery, and so you have the bourrache, it's a white flour to grow up in the mountain. There's a steam bake, and so you have the variation on the mushroom. The cycle is just a mushroom of Paris, olive oil, and the second one is the pickles of Girolles. You know the béarnaise is very a good combination with the meat. Yeah. And the fish is very interesting. Baby, Pigeon. 그지 삐종? 삐종이라고 조시한테 말하지 말아야 돼?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부드러워서 아예 그냥 입 안에서 먹어봐. No idea what is it. A pigeon? No. Avec samjam. Oh oui, samjang. Avec lentilles kimchi. Oh, lentilles et kimchi. J'ai vu il y a longtemps, 2010, je sais pas, 2012, je me souviens plus, mais vous étiez à Top Chef. Exactement. C'est comme ça quand j'ai étudié le français, c'est par vous. Et puis c'est comme ça que j'étais intéressée par la cuisine française, parce que vous avez dit, je suis français, mais ma racine est de Corée. Ouais, ça c'était beaucoup. Encouragement, c'est ça que je changeais le métier de beaux-arts à la cuisine, grâce à vous. Merci. Je suis vraiment flatté parce que ce qui vous arrive, c'est fantastique. C'est que dans ça, c'est que je pense que qu'on soit en Corée ou en France, on a de la chance d'être un humain. On a cette chance-là de pouvoir choisir, d'avoir un minimum de regrets. Et cela, le choix va se faire par rapport aux choses que vous regardez, la télé, ou les gens que vous rencontrez. Et ça n'a pas de prix et je trouve que c'est magique. Oui, c'est magique. Et sur ça, ce qui est magique, c'est que quand je suis arrivé à l'âge de 7 ans, il y a 30 ans, je me suis rendu compte que j'étais différent de mes parents. Oui. Et de là, j'ai compris assez rapidement qu'en ne sachant pas parler français, les Coréens, que les repas, que les moments où on partage en famille à manger sont des moments magiques parce qu'on échange. Et qu'à l'âge de 7 ans et demi, je ne savais pas parler français. Et que quand je vois des choses simples comme une pomme, j'étais surpris parce que la pomme coréenne a un goût différent de la pomme française. Et que de là, en ne sachant pas parler français, je faisais des grimaces. Je pense que je vais faire la grimace d'une personne qui est surprise. Et c'est grâce à ça, l'amour et tout ça. Est-ce que c'est pour ça que vous avez décidé de devenir un chef? Avant, la chose importante, c'est que je suis tombé dans une famille d'accueil qui m'a donné beaucoup d'amour. Tu es accueilli dans une famille d'accueil, c'est pas parce que tu es différent que tu vas vivre dans l'indifférence. Et parce que mes parents et l'éducation que j'ai eue sont des gens très ouverts, donc grâce à cette éducation, grâce à mon temps professionnel, j'ai commencé à avoir un premier restaurant où il n'y était que 3 personnes. Que 3 personnes? Oui, que 3 personnes. Dans un coin de ma tête, des envies que j'ai toujours gardées pour moi. Ça, c'est important pour garder la crédibilité. Et l'envie, par rapport à mon histoire, c'est de pouvoir créer et de pouvoir un jour retourner en Corée et être reconnaissant vis-à-vis des gens qui croient en moi. Mes parents, ma famille, mes parents adoptifs. Ça, c'est très important, c'est vrai que ça vient du fond du cœur, faire, partager. Ouais, donc vous avez commencé à cuisiner pour partager, c'est ça? Exactement. Oui. J'ai commencé à travailler dans ce métier-là parce que j'ai pensé à ma mère qui m'a laissé à l'orphelinat, ma famille. Et je pense que ça doit être très dur de mettre son enfant là-bas. Donc, grâce à son geste-là, j'ai créé aujourd'hui 60 emplois. Quand on arrive à faire plaisir à des clients, qui veulent passer un bon moment avec un prix honnête. J'essaie à ma façon de rassembler les gens autour de moi. C'est pour ça que j'ai fait ce métier-là. Est-ce que vous avez des avis pour les gens qui rêvent de devenir un chef? Je pense que chaque personne a des rêves. Pour cela, ça va demander beaucoup d'efforts, beaucoup d'énergie. Mais sans cela, on ne sera pas heureux. Et l'important, c'est qu'on soit complémentaires, qu'on respecte et que chacun a sa place. Qu'on ne sera pas tous présidents. Et ce qui est important, c'est qu'on ait autour de soi des gens qui soient heureux. Et qu'on ne soit pas toujours obligé d'être meilleur que les autres personnes. Comme ça, Mila. Et la vie est belle. Pour apprécier la vie, il faut se poser les bonnes questions et être soi-même.
이렇게 예전부터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만나며 정말 맛있는 파리 여행이 됐습니다. 같이 요리를 시작해 저는 미디어를 다루고 또 이 기회를 삼아 내 미디어에 이들의 삶을 담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더욱더 성장해 있겠죠? 모두들 화이팅!